정사의 기록에는 공민왕이 홍은박이나 유숙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김용이 공민왕을 죽이려고 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따졌다시피 왕을 죽이려고 한 행위가 너무나 어설펐습니다. 공민왕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홍은박은 죽었고 유숙은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전체를 간단하게 살펴서 매듭 짓겠습니다. 공민왕이 흥왕사의 변 약 40일 전에 김용을 순군 제조로 임명했습니다. 미리 순군부를 장악하게 한 것이죠. 여기서 홍건적 격퇴 직전에 정세훈을 총병관으로 교체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 김용이 원황제의 명이라며 무리를 꿰었을 겁니다. 김용이 꿰은 무리의 우두머리는 김수와 조련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꿰었는지 제가 소설로 써보겠습니다. 기록이 아니라 제 창작입니다. 군사를 모으라. 내가 원황제의 밀서를 받고 실행하는 일로 해야 한다. 왕을 죽이고 나면 더 큰 군이 왕이 되어 고려로 올 것이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그럴듯하게 설득해야 한다. 새벽이 되기 전에 행궁을 습격하라.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하라. 노국공주가 앉아있는 곳은 그냥 지나치고 왕의 침전으로 가서 바로 시해해라. 그러나 연극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마라. 실제로 죽는 사람은 왕을 닮은 환관이다. 시신을 비단으로 가려 아무도 못 보게 하라. 부하들이 정말로 왕이 죽은 줄 알게 해라. 일부 부하는 홍은박과 유숙을 죽이러 보내라. 너희들은 내가 돌아갈 때까지 행궁에서 대기하면 된다. 행궁에 머물 부하들도 실제 거사를 치르는 줄 알게 해라. 일이 끝나고 나면 모두 죽일 것이다. 너희 둘과 신복 몇 명만이 이 계획을 알고 있으라는 말이다. 혹시 나중에 왕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부하들이 알아채더라도 동료가 없게 잘 다스려라. 내가 가서 다 해결할 것이다. 기철 일파등이 죽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홍은박과 유숙을 죽이려고 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왕께서 너희들이 세우게 될 공을 미리 알고 계신다. 크게 상을 내리실 것이다. 말 그대로 소설입니다. 김용이 어떻게든 김수와 조련을 꿰었을 겁니다. 김용은 순군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순군부 군사들을 보내어 관계자들을 잡아들여 죽였을 겁니다. 비밀을 유지하려고 말입니다. 무조건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고 유탁이 이상하다고 느낀 것도 당연합니다. 흥왕사에 머무는 침입자들과 흥왕사로 돌아가는 침입자들을 김용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장수들이 알아서 처결해 줄 테니까요. 별단 보름 후에 진압 공신들을 포상했는데 김용은 최영등과 함께 1등 공신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여기저기서 이상하다고 숙득됐을 겁니다. 점점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공민왕은 꼬리 자르기에 들어갑니다. 공신 포상 8일 후의 기록입니다. 흥왕사에서 도적 무리로 체포된 자가 모두 90여인이었는데 김용이 제조로서 한 사람도 신문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의심하였다. 왕이 김용을 불러서 말하기를 마땅히 순군에 내려서 정황을 신문하여야 할 것이지만 다만 이전의 공을 생각하여 우선 죄를 감하여 가벼운 형벌을 내린다라고 하였다. 곧 명령하여 그를 밀성군에 유배 보내고 그 무리인 대후군 고환, 전리정랑 화지원 등 여러 명을 외지로 유배 보내었다. 처음에는 유배로 넘어가려고 한 모양입니다. 유배라기보다는 피신시켰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네요. 그러나 사건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시끄러워지니까 공민왕이 결국에는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우선 김용을 계림부로 옮겨서 가둡니다.
이인임 다음에 정권을 잡게 되는 임견미가 내려가서 궁문합니다. 4월 20일의 기록입니다. 김용이 말하기를 나는 8년 동안 3번 재상을 하여 하고자 한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없는데 어찌 상을 범할 마음을 가졌겠는가. 다만 홍시중을 제거하고자 한 것뿐이었다라고 하였다. 공민왕을 죽일 마음이 없었다고 김용이 밝혔네요. 그런데 왜 홍은박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숙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홍은박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요란한 짓거리를 벌여서 김용이 무슨 덕을 보았습니까? 김용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용이 공민왕의 명을 실행하려고 그랬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기록입니다. 임견미 등이 힐책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안도치를 죽였소라고 하였다. 김용이 대답할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를 환형에 처하여 머리를 경성에 전하고 그 집을 정몰하고 그 무리 10여인의 목을 베었으며 그 나머지 곤장을 쳐서 유배를 보낸 자 또한 수십인이었다. 왕은 오히려 김용을 잊지 않고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2번이나 탄식하며 말하기를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환형은 죄인의 2다리를 양쪽 수레에 묶어서 몸을 2갈래로 찢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임견미가 안도치를 죽인 이유를 물었을 때 김용이 대답할 말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판국입니다. 그 자리에서 임금의 지시였다고 대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가야 그동안 진정으로 공민왕을 모셨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민왕은 충실한 신복을 둔 겁니다. 또한 만약 김용이 죽지 않았으면 공민왕이 나중에 쉽게 암살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잘 음미해 보십시오. 왕은 오히려 김용을 잊지 않고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2번이나 탄식하며 말하기를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김용은 공민왕 밑에서 충분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엇이 아쉬워 공민왕을 제거하려고 했겠습니까? 그저 공민왕의 충견 노릇을 하다가 토사구팽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가 권모술수를 써서 내 장수와 홍은박을 죽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의 입장으론 주군을 위한 충성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간신의 짓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허물을 그 혼자 모두 뒤집어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마 그는 영원히 간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참고로 밀승군은 제 고향인 경남 밀양을 말합니다. 밀양 단장면에 가면 정승골이라고 있습니다. 김용이 거기에서 귀양살이해서 그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 일설이 있습니다. 흥왕사 별난이 끝나고 공민왕은 개경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별일이 없었으면 공민왕이 신돈을 불러들여 본격적인 개혁에 돌입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럴 틈이 없습니다. 덕흥군이 새 왕으로 임명되었다고 모두 야단입니다. 그것부터 막아야 하는 겁니다. 공민왕은 4월에 김용을 처형하기 전에 홍순과 이수림을 원나라로 파견합니다. 그들이 일방적인 폐위는 부당하다고 원나라에 공식적으로 항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공민왕은 폐위되어 있어서 폐위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제 덕흥군을 폐위하고 공민왕의 복위 승낙을 받아내야 합니다. 5월에 이공수를 파면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공수는 기황후의 외사촌 오빠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민왕이 이공수와 허강을 보내어서
기황후를 설득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문익점이 이공수의 서장관으로 따라갔다가 목화를 우리나라에 들여오게 됩니다. 이공수는 공민왕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황후에게 공민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으며 기철 등이 분수에 넘친 행동을 한 잘못도 있다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이공수의 말을 듣고 기황후는 심기를 약간 누그러뜨리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민왕 폐위를 단념하려고 들지는 않았습니다. 원순제는 이미 덕흥군을 고려왕으로 임명해 놓은 것은 물론 기씨 일족인 기산번호를 원자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최유를 최고 관직인 좌정성으로 삼았습니다. 이어 당시 고려인으로 원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무조건 관직에 임명해 형식상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사신으로 원나라에 간 고려 사람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임시정부 요원이 된 겁니다. 이공수도 그렇게 된 것이지요.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